이번 시간 강의 내용은요, 관광 렌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표준 렌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관광 렌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관광 렌즈는 와이드 렌즈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표준 렌즈에 비해서 화각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표준 렌즈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50mm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표준 렌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광 렌즈는 그 50mm라는 표준 렌즈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초점거리가 짧은 렌즈들을 우리가 관광 렌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렌즈, 와이드 렌즈는 이 초점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게 지금 필름으로 그려놓은 거지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미지 센서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미지 센서가 풀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미지 센서가 다 풀프레임이 아니고 풀프레임이 있고 크롭 바디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지 센스가 작은 게 크롭 바디고, 이미지 센스가 우리가 사용했던 필름의 화면 사이즈하고 같거나 비슷한 렌즈를 우리가 풀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렌즈에 대한 개념은 풀프레임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점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미지 센서의 대각선의 길이보다 실질적으로 렌즈의 초점거리가 짧은 거예요. 대각선의 길이와 렌즈의 초점거리가 같은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거나 비슷한 걸 우리가 표준 렌즈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광 렌즈는 화면의 대각선의 길이보다 렌즈의 초점거리가 짧은 겁니다. 짧은 거. 이걸 우리가 광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짧다 보니까 화면은 이렇게 큰데 실질적으로 표준 렌즈처럼 인물을 여기다 이렇게 중앙에다 놓고 이렇게 찍는다고 했을 땐 이 배경이 더 넓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주피사체는 작게 나오면서 배경이 넓게 나오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화각이 넓은 각도로 찍히는 이런 렌즈를 우리가 광각 렌즈, 와이드 렌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잠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미지 센서의 대각선의 길이보다 렌즈의 초점거리가 짧은 렌즈를 광각 렌즈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상이 작게 나온다고 그랬고요. 배경이 넓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광각 렌즈를 쓴다고 해서 대상이 작게 나오지는 않는 건 아닙니다. 대상에 가까이 가면 화면에 꽉 차게 찍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거리에서 찍었을 때 표준 렌즈보다 대상이 작게 나오고 배경이 넓게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관광 렌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럼 이런 관광 렌즈는 또 다른 렌즈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피사체의 원근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감이죠. 우리가 표준 렌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이 보는 원근감하고 거의 같은 원근감을 가지고 있어서 카메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적응하기가 쉽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관광 렌즈는 거리감이 과도하게 과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점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훨씬 더 이런 원근감이 강조되고 과장되는 게 더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자료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앞에 화면 중앙에 있는 게 큰 바위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멀리 있는 이 산 같은 경우가 작게 보이잖아요. 요게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대상이 작게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요거는 주먹만 하지는 않지만 약간 머리통만한 돌이거든요. 사람 머리통만한 돌인데 지금 화면에 보면은 이 멀리 있는 먼 산보다도 훨씬 더 커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원근감이, 거리감이 상당히 과장돼서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게 관광 렌즈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러시아워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밀집된 사람들을 찍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어떤 렌즈를 가져가냐면은 이런 관광 렌즈를 가져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콩나물 시루처럼 빡빡 사람들이 붙어서 나오게 하려면은 이 관광 렌즈를 쓰게 되면은 뚝뚝 띄어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10cm 정도 떨어졌다라고 봤을 때 이 관광 렌즈를 쓰게 되면,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한 3, 40cm로 떨어뜨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여유 공간이 많게 보이기 때문에, 왜요? 원근감이 가장 강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요거예요. 나중에 마운 렌즈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밀집된 효과를 강조시키기 위해서는 망원 쪽 렌즈를 써줘야 되거든요. 망원 렌즈는 뭐냐면 원근감이 약화가 됩니다. 압축 효과가 강해요. 그래서 한 10cm 떨어진 거는 그냥 1cm도 안 떨어진 것처럼 딱딱딱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워 시간에 그런
그런 밀집된 인파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관광 렌즈는 적합하지가 않다. 망원이 적합하다. 그 이유는 관광 렌즈는 원근감이 그냥 강조되는 게 아니라 과장되게 강조된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광 렌즈는 또 어떤 특징이냐면 화각이 넓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주피사체는 작아지면서 화각이 넓게 보이기 때문에 원근감도 과장되죠. 지금 이건 광물이 바다에 만나는 그런 지점인데요. 여기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요거는 해안에 있는 작은 돌인데 이 돌이 엄청나게 커 보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커 보이고 등대가 작게 보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상당히 먼 것처럼 느껴지는 원근감이 과장되죠. 그런 게 되면서 화각을 넓게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광활한 표현 효과가 강조가 될 수 있는 그 화각이 넓어서요. 그런 효과를 보여주는 게 이 관광 렌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도 배웠던 피사계 심도라는 게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피사계 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점 맞은 범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점 맞은 범위가 좁은 거, 일부분에만 초점이 맞고 나머지는 흐려지는 게 그 심도가 낮다, 아웃포커스라고 그랬고, 근경에서 원경까지 초점이 다 맞는 거를 심도가 깊다, 펜포커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광각 계열의 렌즈는 다른 렌즈에 비해서 심도가 상대적으로 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이 같은 조리개 값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조리개 예를 들어 조리개 11이나 뭐 조리개 8이다라고 했을 때 망원 렌즈의 조리개 8의 구경하고 관광 렌즈 조리개 8의 구경은 틀려요. 관광 렌즈의 조리개판의 구경이 훨씬 더 작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표준 렌즈나 관광 렌즈나 렌즈의 경동 자체의 길이가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론상으로 보면은 초점거리가 짧으니까 표준보다 관광 렌즈가 렌즈의 길이가 짧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망원은 어떻게 더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 렌즈에 비해서 망원 렌즈는 렌즈가 길기 때문에 렌즈를 통과해서 이미지 센서까지 가는 동안 빛의 양이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소된 만큼 보충하기 위해서 조리개 구멍을 더 크게 만드는 거고요. 표준 렌즈에 비해서 크게 만드는 거고, 관광 렌즈는 이론상으로 초점거리가 짧으니까 렌즈의 길이도 짧죠. 그러니까 표준 렌즈보다 바로 다이렉트로 빛이 세게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같은 구멍 크기로 하게 되면 빛이 과다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서 실질적인 조리개 구경을 표준이나 망원보다 훨씬 더 작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 렌즈가 다른 렌즈에 비해서 심도가 상대적으로 깊어진다. 그래서 펜포커스나 이런 효과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다른 렌즈에 비해서 관광 렌즈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점이죠.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데, 그래서 이런 관광 렌즈는 현실적으로 분명한 왜곡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이내믹한 표현 효과에 유리한 게 이 관광 렌즈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화면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육안으로 본 거하고는 좀 더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나와 있듯이 왜곡이 보이고 다이내믹한 표현 효과가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언뜻 보면 훨씬 더 사진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살아있는다는 느낌도 보이고 해서 뭐 개인적인 취향이 다 다르지만 그런 효과가 훨씬 더 유리하게 표현되는 게 이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과하게 사용하다 보면 사진에 그런 식상함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해줘야 되지만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건 어떤 렌즈든지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진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여튼 관광 렌즈는 이런 효과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점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왜곡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라는 점을 또 참고하셔야 돼서, 아주 극단적인 왜곡으로 과장된 표현 효과가 여러분들 사진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하고 관광 렌즈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 크롭바디라는 디지털 카메라에 이미지 센서가 작은 크롭바디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이 초점거리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는데, 워낙 평균적으로 보면요, 표준 망원 쪽보다는
요즘 추세가 광각 쪽을 많이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점거리가 자꾸 짧아져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광각 렌즈 범주를 벗어나 과거에는 초광각에 해당됐던 초점거리 렌즈들이 지금은 일반 광각 렌즈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광각 렌즈는 광각 렌즈의 시각성은 극단적으로 과장된 원근감하고 왜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묘한 그 비일상의 화면 효과예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죠. 그런 비현실적인 그런 화면을 자기 사진의 그 표현 효과를 넣기 위해서는 뭐 적당한 렌즈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할 때는 광각 렌즈는 적합한 렌즈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카메라 앵글 및 위치 설정 방법에 따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우발적인 영상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왜곡을 많이 줄여줘 가지고 비구면 렌즈라든가 뭐 왜곡을 많이 차단해서 이 광각 렌즈의 주변부의 왜곡 효과가 많이 사라졌어요. 과거 렌즈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어느 위치 어느 각도에 가느냐에 따라 수평선도 휘어지고 뭐 지평선도 휘어지고 뭐 그다음에 사람이나 건물의 그 휘어짐 현상, 왜곡 현상이 생각지도 못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런 효과가 내 사진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뭐 그것도 더더욱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광각 렌즈를 어느 위치 어느 각도에서 썼을 때 요런 효과, 요런 표현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를 알아두는 것도 좋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과장된 원근감을 가지고 있어서 왜곡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표현이 된다라는 게 이 뜻하지 않은 그 영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점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고요. 우리 육안에서 벗어난 새로운 조형의 창조와 미지의 새로운 표현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진의 분위기하고 맞지 않는 경우에도 저런 렌즈를 쓴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강한 원근감과 강력한 시각성을 바탕으로 많은 사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최근에는 특히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초점거리가 계속 짧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부터 다큐멘터리 사진의 그 스냅까지 아주 다양한 그 장르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게 광각 렌즈예요. 제가 사진을 배울 때만 해도 국내 사진 서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있었는데 대부분 일본에서 나온 사진책을 번역해서 나온 책들이었는데, 지금도 제가 잊지 않는 게 광각 렌즈 파트를 이렇게 보는데요. 광각 렌즈는 절대 인물 사진을 찍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화면의 주변부로 갈수록 왜곡이 심해졌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지금 렌즈들은 그런 주변부의 왜곡 현상을 많이 개선을 시켜서 과거의 렌즈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주변으로 인물을 배치한다든가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찍다 보면은 얼굴을 쫙 늘어뜨려 갖고 진짜 뭐 속된 말로 떡판처럼 이렇게 얼굴을 넓적하게 만들어 놓는다든가 기형적으로 휘어버린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초창기 옛날에는 인물 사진을 못 찍게 했는데, 뭐 아놀드 뉴만이나 이런 사람은 인물 사진 찍을 때 광각 렌즈도 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광각 렌즈라고 해서 굳이 꼭 인물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건 진짜 과거의 발사이고, 지금은 인물 사진부터 모든 사진에 광각 렌즈가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옛날 렌즈를 갖고 계신 분들은, 왜곡이 심한 광각 렌즈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인물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싶으시면 인물을 중앙에 배치하면 됩니다. 중앙에 배치하면 중앙은 왜곡 현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물 사진을 무난하게 촬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사진이나 거리 스냅, 그러니까 스트릿 포토를 찍는 사진가들이 이 광각 계열의 렌즈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왜곡에 의한 그런
그 아주 비일상적인 화면 효과를 노리는 경우에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렌즈에 비해서 심도가 깊다 보니까 오토포커스가 아니 매뉴얼 포커스라든가 오토포커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심도가 깊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초점이 벗어나는 경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도가 깊은 형태의 사진에서 초점을 벗어나지 않아서 파인더를 보지 않고 찍더라도 정확한 초점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또 광각 렌즈예요. 심도가 깊어서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광각 렌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mm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의 초점 거리를 갖고 있는 게 광각 렌즈인데, 보통 뭐 35mm, 28mm, 24mm 요게 과거의 일반 광각 렌즈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일반 광각 렌즈가 20mm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20mm. 20mm가 과거에는 초광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mm 정도의 화각의 그 광각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20mm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광각 렌즈를 사용할 경우에는. 근데 요게 초광각에서 일반 광각으로 이 초점 거리가 훨씬 더 확장돼 버렸다. 광각 렌즈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요즘 렌즈들 줌 렌즈를 가지고, 줌 렌즈는 뭐냐면 초점 거리를 여러 개 가진 렌즈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줌 렌즈라고 얘기하고요. 줌 렌즈에 대한 내용은 또 줌 렌즈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렌즈들은 대부분 줌 렌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 렌즈는 뭡니까? 초점 거리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단 렌즈예요. 하여튼 20mm까지인데 요즘 줌 렌즈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광각 계열 줌 렌즈가 과거에는 20에서 35mm 광각 렌즈 광각 줌 렌즈가 2035라고 해서 그게 일반적인 줌 렌즈로 사용이 됐었는데, 요즘은 16에 35, 뭐 15에 35 이런 식으로 초점 거리가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16mm도 일반 광각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16mm 한번 빌려서 써봤더니 너무 화각이 넓어가지고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즘은 또 그 정도까지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20mm 밑으로가 초광각 계열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각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왜곡이나 이런 원근감 강조되는 게 일반 광각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초광각 광각이에요. 요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렌즈 중에 16mm가 있는데 이렇게 휘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위치를 잡느냐에 따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왜곡 현상이 강하게 보일 때도 있고, 요게 약간 무난하게 왜곡은 있지만 저 정도로 휘어지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어떻게 프레임을 어디에서 잡느냐에 따라 틀려지지만, 이렇게 초광각 렌즈는 일반 광각에 비해서 이런 왜곡 현상이 훨씬 더 심해진다. 그래서 렌즈 앞쪽에 있는 건 커 보이고 멀리 있는 건 더 작게 보이는, 그 다음에 수평선이나 지평선이 강하게 휘어져서 왜곡을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렌즈를 우리가 초광각이라고 그러고, 보통 20mm 이하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광각 렌즈는 화각이 한 85도가 더 넘는, 그러니까 85도보다 좀 더 넓게 찍히는 이런 각도를 초광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초점 거리로 따지면 16에서 18mm 정도의 렌즈를 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풀프레임 바디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롭 바디에서 16이나 18mm는 준광각에 해당되는 그런 렌즈의 화각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6, 18 정도의 그 렌즈를 우리가 초광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화각은 85도가 넘는 거고요. 초광각 렌즈는 원래 항공사진용으로 나왔는데, 요즘은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갖고 별도의 항공사진이라는 게 없죠. 과거에는 뭐 군사 목적으로 해서 비행기에서 밑을 보고 넓은 군사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서 찍는 거라 화각이 넓은 그런 초광각 렌즈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하기 때문에 항공사진이라는 다른 파트가 이제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 초광각 렌즈는 과거에는 이런 항공사진용으로 개발되었지만, 지금은
일반 촬영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근데 너무 과장된 왜곡은 현실감이 동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맞지 않는 경우에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면 사진의 그런 그 목적이 상실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되고요. 초점거리가 2, 3mm만 달라져도 화면이 놀랄 만큼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왜곡과 이게 더 심하게 변형돼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초광각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검게 처리가 돼서 잘 안 보이시지만 이거는 지금 수평선이 위로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지평선이요. 위쪽으로 휘어졌어요. 아까 그 꽃 같은 경우는 위가 볼록하고 좌우가 내려갔는데 얘는 가운데가 내려가고 좌우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런 왜곡이 위아래로 휘어지느냐 아래위로 휘어지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5도가 넘는 이런 화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넓게 촬영할 수 있고 심한 왜곡에 의한 사진의 그런 그 역동성을 또 보여주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초광각 계열 렌즈고 일반적으로 16에서 18mm 정도가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고요. 이 초광각 계열 중에서 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특수 렌즈에 해당되는 거가 있는데 그게 어안 렌즈입니다. PCI 렌즈라고 그래서 화각이 어마어마하게 넓죠. 화각이 그 다음에 초점거리가 6에서 8mm 정도 되는 렌즈가 어안 렌즈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mm에서 8mm 둥글게 찍히는 것도 있어요.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건데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액세서리로 어안 렌즈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거 갖고 촬영한 사진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6mm나 8mm, 180도 범위가 찍히는 15에 16mm도 있고요. 220도 넓이가 찍히는 렌즈도 있는데 6, 8mm 같은 경우는 사진이 지금 자료 사진처럼 둥글게 찍히는 이런 초어안 렌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걸 어안 렌즈라고 얘기하냐면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수면의 그런 빛 굴절에 의해서 180도 이상이 보인대요. 그래서 물고기와 같은 그런 시각을 보여준다고 그래서 이걸 PCI 렌즈, 어안 렌즈라고 얘기하고 이건 정말로 특수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뭐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촬영에서 이렇게 쉽게 쓸 일도 없고 사용할 일도 없고 찍을 대상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틀리잖아요. 또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렌즈 자체가. 저는 이 렌즈를 뭐 구입하고자 했던 그런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가격을 알아보진 않았는데 특수 렌즈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 그 다음에 이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신기해 보일 수는 있어요. 신기해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 이 백그라운드에 나온 사진도 위치를 좀 더 변경하면 왜곡이 훨씬 더 강조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어안 렌즈의 특징은 화면의 주변부가 극단적으로 휘어지는 화상 망골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 왜곡이 심하다는 얘기고요. 강렬하죠. 원근감이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원근감의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안 렌즈는 촬영상에 주의할 점이 이 중앙하고 주변으로 들어온 빛의 양이 틀려가지고 그거를 보완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화상이 특수해서 강렬한 만큼 일반적인 촬영에 남용하는 건 피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 번, 두 번 보다 보면 식상해 버리는 그런 또 특징도 갖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일반적인 촬영에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진 렌즈는 아니다라는 거고 이 후드는 없죠. 왜냐하면 후드를 끼게 되면 주변부를 다 주변부까지 나오기 때문에 하다못해 어떠냐면 카메라 바디를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손가락까지 다 나와버립니다. 화각이 워낙 넓어갖고 그런 상황에서 후드를 낀다라는 건 화면을 잘라먹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어안 렌즈에는 후드가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각대에 놓고 촬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어요. 뭐 슬로우 샷다가 아니더라도 바디를 손으로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각이 상당히 넓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좀 생각지도 못했던 일반 렌즈에서 촬영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 되겠고요. 또 이걸 쓰실 때는 만약에 써야 될 경우가 생겨서 이 렌즈를 구입한다 할 때는 이 렌즈의 장단점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용하시는 게 촬영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이 광각 렌즈는 표준 렌즈에 비해서 초점거리가 짧으면서 원근감이 강조되고 왜곡이 강조되고 심도가 깊어지고, 그래서 초점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